청소부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 있어? 걸레질이나 하러 가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하지만 그 안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는 축하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청소 일을 한다는 한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죠. 단톡방엔 바닥이나 닦는 애랑 인증샷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그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들의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요. 동창회 다음 날부터 남편들의 회사 자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빚더미에 앉게 됐으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청소부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 있어? 강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년 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 모습이 오히려 예린을 더 자극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다들 궁금해하잖아. 예린의 물음에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청소 일하고 있어요. 순간 테이블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예린과 그 옆에 앉은 박도훈, 이마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청소? 진짜? 도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하늘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죠.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대기업 임원인 거 알지? 연봉이 얼만지 알아?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청소부가 한 달에 버는 돈, 우리는 하루 쇼핑으로 쓰는데. 도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의대 준비 중이야. 과외비만 한 달에 300씩 나가는데 넌 그 돈 벌려면 몇 달 걸레질 해야 하냐? 하늘이 휴대폰을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금융권 고위직이거든. 이번 달에만 상여금이 5천 나왔어. 너 같은 사람이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이지. 세 사람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불편한 표우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걸레질이나 하러 가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랑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아깝다 진짜. 지원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 흥분시켰죠. 도훈이 휴대폰을 꺼내 지원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곧바로 동창회 단톡방에 올렸죠. 바닥이나 닦는 애랑 인증샷이라는 메시지가 올라가자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몇몇은 화면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하늘이 지원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따 우리 집 청소 좀 부탁할까? 돈은 제대로 줄게 걱정 마. 세 사람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죠. 분위기는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아라였습니다. 그녀는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며 여러 대기업과 협업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라는 지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옛날에도 별로였잖아.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청소나 하는 거겠지? 맞아, 사람은 타고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방을 챙겼죠. 뭐야, 화났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늘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예린이 말을 멈췄죠. 지원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지원은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로 예린, 도훈, 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진짜 웃기네. 청소부 주제에 여기까지 왔다고. 다음엔 오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진심. 세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을 조롱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아라만이 나가는 지원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는 여자의 옷차림, 손에 든 가방,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았죠. 동창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린, 도훈, 하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죠. 자신들이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밤 11시 지원은 호텔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황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부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죠.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오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은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네, 오태성입니다. 태성 부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인사팀 김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태성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성은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그를 보고도 눈을 피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자 김 과장과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성이 자리에 앉자 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 부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이번 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팀에서 제일 높았는데요. 본사 결정 사항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무팀과 상의하신 후 퇴직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대한전자에 입사한 지 15년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 없었죠. 승진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허탈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소문은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이 놀라며 다가왔죠.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나 잘렸어. 뭐?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대. 오늘 통보받았어. 말도 안 돼. 당신 실적 좋았잖아.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본사 결정 사항이래. 이유도 안 알려주고. 태성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예리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죠. 예린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메시지를 열어본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뭔데? 태성이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어제 동창회 재미있으셨죠? 대가는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창회? 어제 동창회 갔었잖아. 태성이 물었습니다. 응. 고등학교 동창회. 예린은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지원을 조롱했던 순간들, 단톡방에 올렸던 사진들이요. 설마. 뭐가 설마인데? 태성이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그날 밤 예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원에 담담했던 표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그 침착한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부당해고로 소송을 준비하려 했죠. 하지만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대한전자 같은 대기업 상대로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인 구조 조정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퇴직금 협상이나 제대로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태성은 허탈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예리는 집에서 계속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어제 동창회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일 텐데요. 아니야, 한지원일 리 없어.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 예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예리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성이 다가갔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예리는 대답했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분간 지출 줄여야겠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태성의 말에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문자로 가득했죠. 대가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창회 이틀 후 아침 9시였죠. 박도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담당자 이름이 떴습니다. 네, 도훈입니다. 도훈 사장님,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세 매장 모두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예? 뭐라고요? 도훈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맹 계약 위반 조항이 적발됐다고 본사법무팀에서 통보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매장 운영 중단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위반이요? 저 규정 다 지켰는데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법무팀에서 따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말도 안 돼. 프랜차이즈 가맹점 3곳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대출만 6억이었죠.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라니요. 도훈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했지만 담당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법무팀 결정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직원의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죠. 최소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훈이 소리쳤지만 직원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나듯 나온 도훈은 주차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이었습니다. 박도훈 사장님, 대출 조기 상환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예?
조기 상환이요? 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추가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제공하지 못하실 경우 조기 상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은 미칠 것 같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죠. 그럼 우리 빚이 얼마야? 6억. 아니, 이자 합치면 7억 넘을 거야. 아들 의대 준비는 어떡하고. 과외비만 한 달에 300씩 나가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모든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걸레질이나 하라고 하셨죠? 이제 당신이 바닥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도훈은 문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걸레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죠. 동창회에서 자신이 한지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죠. 다음 날 도훈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규정 다 지켰는데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몇 가지 규정을 어긴 적이 있었죠. 본사 몰래 저가 재료를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친정에 전화를 걸었죠. 그날 밤 도훈은 동창회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한지원을 조롱했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바닥이나 닦는 년 인증샷. 자신이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도훈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다음 주 매장 3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됐고 재고는 헐값에 처분됐죠. 도훈은 하루아침에 3억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학원비를 내지 못해 그만둬야 했습니다. 의대 준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이었죠. 도훈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훈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한지원한테 한 짓 때문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동창회 사흘 후 오전 10시였죠. 이마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신우혁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하늘 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하늘은 긴장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우혁 씨 이름이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자로 올라왔어요. 내부자 거래 의혹이래요. 뭐라고요? 하늘은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죠. 금융권 고위직 어씨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 기사를 클릭하자 남편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 정직 처분 받았어. 무슨 일이야? 내부자 거래가 뭐야? 우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갑자기 금감원에서 연락 와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냐?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오후가 되자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꺼버렸죠. 저녁 우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당분간 출근 정지됐어. 검찰 조사 받아야 한대. 그럼 월급은? 반만 나온대.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하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금융권 영구 퇴출이야. 다시는 일 못해. 우혁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평소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에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했죠. 하늘 씨 뉴스 봤어요. 한 회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그게 오해예요. 하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금융권 고위직이 내부자 거래라니 큰일이네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센터를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SNS를 열어봤습니다. 평소 자랑하던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명품 사 모으더니 그 돈이 불법 거래 돈이었네요. 이래서 겉만 화려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늘은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무시했던 그 손이 당신 인생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하늘은 문자를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시했던 손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스쳤죠. 동창회에서 한지원의 어깨를 툭 쳤던 순간이요. 설마 한지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혁은 매일 검찰청을 드나들었죠.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우혁이 거래한 주식 내역, 내부 정보를 받았다는 증언들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우혁은 억울해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늘은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사교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죠. 손가락질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동창회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한지원을 조롱했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따 우리 집 청소 좀 부탁할까? 자신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은 휴대폰을 꺼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혁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왔죠. 하늘은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명품 가방들은 하나둘 중고 매장에 팔렸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해외여행은커녕 외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혁의 월급은 반으로 줄었고 하늘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인가? 하늘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죠. 담담하게 물만 마시던 그 모습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혜린이 박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도훈아, 나 좀 이상한 문자 받았는데. 나도 받았어. 동창회 얘기 나오는 거 맞지? 맞아. 너도? 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만 받은 게 아니었죠. 하늘이한테도 연락해봐. 걔도 받았을 거야. 예린은 곧바로 임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죠. 너희들도 이상한 일 겪고 있어?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 갑자기 해고당했어. 이유도 모르겠고. 나는 가맹점 3곳 다 계약 해지당했어. 하루아침에. 도훈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금감원 조사받고 있어. 내부자 거래 의혹이래. 하늘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동창회 다음 날부터 시작됐잖아.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 다 똑같은 문자 받았고, 하늘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은 문자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동창회를 언급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내용이요. 누가 보냈을까? 예린이 물었습니다. 동창회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겠지.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잠깐. 설마 한지원이?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 말도 안 돼. 하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예린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도훈이 물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하자. 한지원 조사해 보는 거야. 세 사람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각자 돈을 모아 탐정을 고용했죠. 일주일 후 탐정의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죠. 한지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입니다. 예린이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뭔데? 도훈과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주소지.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라고 나와 있어. 세 사람은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차량은 벤틀리, 집 시세는 100억 이상.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불안에 떨었죠. 예린의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고 도훈은 비톡촉에 시달렸으며 하늘의 남편은 검찰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탐정의 최종 보고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탐정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원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예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죠. 한지원. 한빛그룹 차현우 부회장의 부인. 예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빛그룹? 도훈이 되물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예요. 전자, 금융, 유통, 건설 다 하는 곳이죠.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대한전자, 한빛그룹 계열사.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한빛그룹 자회사. 도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금융지주, 한빛그룹 소유. 하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한빛그룹 며느리를. 예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도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한빛그룹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죠.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사실이요. 한지원은 한빛그룹 회장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선 사업에 참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지원 여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봉사 현장에 나갑니다. 노숙자 시설, 양로원, 복지관 등을 돌며 청소와 배식을 하죠.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지원의 모습이었죠. 동창회 날도 봉사 활동을 마치고 우연히 들른 거였습니다.
예린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봉사하고 있었죠. 대한전자는 한빛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강예린 씨 남편의 해고는 아마도 탐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도훈 씨의 프랜차이즈 본사도 한빛유통의 자회사고요.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만을 씨 남편의 금융회사는 한빛금융지주 계열입니다. 금감원 조사도. 하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한지원 손안에 있었던 거야. 예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는 한빛그룹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한지원 여사는 그룹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탐정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차현우 부회장은 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죠. 그럼 한지원은 실질적인 권력자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라고 조롱했던 말들, 단톡방에 올렸던 사진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도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죠. 예린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한빛그룹 며느리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어.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고당한 거야?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도 아내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빛그룹 자회사였어. 그리고 내가 동창회에서. 아내는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금감원 조사. 한빛그룹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혁은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예린이 물었습니다.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도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늘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빛그룹 본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이었죠. 내일 가자.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 세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에서 동창회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한지원을 조롱했던 메시지들,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책상에 앉아 한지원에게 보낼 사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써도 부족했죠. 하늘은 남편의 재판 서류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오만함을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한지원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그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세 사람은 한빛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들어가자. 예린이 앞장서서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지원 여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해서요. 직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도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사람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하늘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자. 나올 때까지. 예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지원은 나타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약속이 없으시면 나가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예린이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배는 고팠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다시 본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어제부터 계속 있네. 도대체 무슨 일이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한지원 여사님만 만나면 나가겠습니다. 도훈이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무전기로 어딘가에 보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원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죠. 지원 씨. 예린이 뛰어가려 했지만 비서들이 막아섰습니다. 지원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세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죠. 여사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죠.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도훈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죠. 청소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아시겠어요?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교만이 아니라 무지였죠.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으니까요. 도훈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늘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원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당신들이 제게 한 말 기억하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레질이나 하라고 하셨죠. 바닥이나 닦으라고 하셨고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걸레질이나 하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지원이 돌아섰습니다. 지원 씨. 아니, 여사님. 예린이 소리쳤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훈도 외쳤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죠.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예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끝장난 거야. 도훈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린의 남편은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한빛그룹 계열사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기 때문이죠. 도훈은 빚독촉이 심해졌습니다. 집까지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늘의 남편은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의 무게를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혜리는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오피스 빌딩을 청소했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예린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은 이미 오래전에 팔렸고 화려했던 옷들도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요. 예린은 동창회에서 한지원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박도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였죠. 손님들이 던지는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들은 의대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장학금을 받으며 지방 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도훈은 매달 번 돈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7억이었던 빚은 이제 5억으로 줄었습니다. 느린 속도였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이나 하라고 하셨죠? 자신이 한지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죠. 도훈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이마늘은 남편의 재판을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법원에 출석하며 변호사와 상담했죠. SNS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사진들, 해외여행 인증샷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제 하늘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시했던 그 손이 한지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요. 세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강혜린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예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한빛그룹 비서실입니다. 전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흰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떠났죠. 집에 들어간 예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의 글씨였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셨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대한전자 재고용 추천서였습니다. 인사팀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죠.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훈의 집에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박도훈 씨께 전달드립니다. 봉투를 받은 도훈은 황급히 열어봤습니다. 지원의 편지와 함께 서류가 들어있었죠. 빚한감 확인서였습니다. 5억의 빚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계열 금융사에서 발행한 문서였죠.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세요. 도훈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의 집에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이만을 씨 전달 사항입니다. 봉투를 받은 하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와 함께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혐의 증거 자료였죠. 내부자 거래가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지원의 편지를 읽은 하늘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한빛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꿇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러 왔죠. 로비에서 기다리자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지원의 말에 세 사람은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지원이 돌아섰습니다. 여사님, 예린이 불렀습니다. 지원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빌딩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도훈이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기회야. 우리가 배웠다는 걸 보여줘야 해.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절대로. 하늘이 다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린의 남편은 대한전자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엔 더 겸손하게 일했죠. 도훈은 빚에서 해방되어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며 운영했습니다. 하늘의 남편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세 사람은 변했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한지원은 여전히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으며 사람들을 도왔죠. 어느 날 봉사 현장에서 예린과 마주쳤습니다. 예린도 봉사활동을 나온 것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를요. 지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일을 이제 예린은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에게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올바른 방향으로요.
한지원이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징벌이 아닌 교훈으로 마무리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일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노동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의 청소 직원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실수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